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희용 위원장님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86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총소득 양극화 심화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 등으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전략으로 수도권과 상생하는 권역별 발전 전략 모델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 문제 심화 등 동남권을 둘러싼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며 3개 시도 간에 상정하고 있는 상호 갈등 및 초강력적 현안 과제의 협력적 해결을 위하여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 지원과 의견 수렴 및 발전 방안 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집행부에 동남권에 제한하지 말고 해오름 관계를 고려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동남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역연합 설치에 대한 의견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시민과 시, 도, 의회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 심사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동남권 즉 부울경으로 한정할 시 향후 권역별 광역연합 추진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명을 광역연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중 동남권 용어를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윤정로 의원님. 예. 우리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이 숫자가 맞습니까?
자료 현재 조사한 게 여섯 개 있습니다. 지금 오늘 2개 하면 8개 되나 그러면? 내가 6개 넘는 것 같은데. 맞나? 이거 뭐 특위를 구성하고 광역으로 한다는데 그 뭐 특정 지역을 제한을 안 하고 하면 광역으로 하는데 동의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동남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이거는 아까 뭐 안동 의원님한테 제가 뭐 전화도 받긴 받았는데 네네. 동남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동력 광역특별연합이나 이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네. 우리 운영위원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도 그 부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브리핑은 예, 저번 2차 본회의 때 음.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예.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아마 다른 일정으로 예, 안 계셔서 아마 못 들었을 걸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때 설명을 일단 지금 현재 경남하고 부산하고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울산이 지금 한 달 정도 늦는데 그것 때문에 좀 사실은 좀 차질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특위를 만들어서 협의 단체를 좀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지금 우리가 특위가 22명 중에 특위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뭐 100개고 20개고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과연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네, 특위에 아마 2-3개씩 참여를 해야 될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 과연 의원들이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뭐 2-3개 특위에 들어가고 자기 본연의 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그 활동이 가능한지가 제가 의문스럽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뭐 인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또 좋은데 뭐 그런 2-3개씩 들어가 온 특위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 그리고 결국 특위가 하나의 특위를 위한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고 진짜 저번에도 다른 특위들도 제가 활동하는 걸 봤는데 사실상 뭐 마치고 나면 보고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고 일부 특정인이 한두 사람이 정리해가 그거 하고 그게 특위 활동이라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보면 우리 의회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겸허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는 광역특별연합 문제는 또 우리 광역시만의 문제가 또 아니기도 하고 뭐 전국적인 또 그거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조 체제가 돼야 될 문제인데 조금 신중할 수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대가 만들어가 뭐 활동 뭐 할 겁니까 그래? 일단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시, 서울시, 뭐 경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의원 전체 수 자체가 울산광역시가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임위가 10개로 나눠져 있는 걸 저희가 한 거기에 비하면 한 3개 정도로 합쳐진 3배수로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 다 하고 계시는데요. 뭐 그게 이제 전체 인구수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특히나 이번 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권에 지금 가셔야 되는 게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고 특히나 지역 균형 발전 중에 이 특위의 주 역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의 의회 대표 뭐 그 의회는 아마 구성이 이 특위하고는 좀 다르게 또 따로 구성이 되겠지만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그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제2국제공원에서 동남권이 발전되는 데서 울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이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이나 울산의 어떤 지역 현안의 문제는 그 각 부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다들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특위가 없다고 해서 목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위가 뭐 필요하다면 또 하긴 해야겠지만은 제가 이야기는 말씀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적은 인원에서 지금까지 특위가 해온 사례를 내가 현실적으로 특위가 활동이 지금 하냐는 문제, 제대로 네, 네. 했느냐는 문제, 예. 또 지금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시급성이 그런 그게 또 있느냐는 문제. 네, 네. 뭐 다른 시도에 하니까 또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고 뭐 다른 그 하니까 한다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예,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 유명무실한 그런 특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들어놓으면 유명무실해요. 지금 뭐 원전 특위가 발전 특위가 만들어가 그것도 지금 뭐 그 또 특위를 만드는 바람에 욕을 먹었잖아요. 저번에 언론으로부터도 그 존경하는 우리 질타를 받았잖아요. 윤종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 특위가 원활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특위에 내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힘을 실어줍니까 지금. 넣어주지도 않고 원전 특위에는 내를 넣어달라 넣어두지도 않으면서 무슨 힘을 실어줍니까 지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인 특위의 전체 부분에서 말씀 또 주셨는데 지금 오늘 이제 광역연합 특별연합 이제 위원회는 정부 기조도 그렇고요. 또 우리 불경이 어떻게 방향성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또 이제 울산 컨벤션에 이제 기구도 조직도 설치도 이제 지금 되고 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의회가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목소리를 좀 내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거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네. 그 지금 광역연합의 궁극적인 최종 종착지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면 불경이 다 합쳐서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부 기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사라지고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으면서 앉아 윤종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거는 우리 그 어떤 울산 내부의 일이 아니고 울산 전체와 부산과 경남과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이게 특위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참여에 배제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울산에 비해서 3배 이상입니다. 한 300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상식적으로 인구 비례로 뭐 하자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라서 그렇지만 그 부산이나 경남에 뭐 구색을 맞춰주고 덜러리 쓰는 그런 역할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제가 뭐냐면 아니 광역연합 그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왜 제대로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집행부가?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의회도 제대로 모르는 것을 거기서 다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그 특위에 관련된 업무를 보겠다.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애초부터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메가시티 관련돼서 로드맵이나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몰라요. 뭘 하는지. 제가 사실 그 장윤 의원님이 그 질의하시고 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또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 단위의 연합의회가 따로 이후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의회 구성원에는
인구수 의회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같은 인원수의 어떤 동등한 자격으로 아마 그 특별 그 연합의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이 특위가 거기에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특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게요. 창원 중심으로 있는 경남하고 그다음 부산 그리고 울산 지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리면은 부산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 특위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요구했는 내용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위의 역할은 부울경에만 국한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해오름 동맹, 포항, 경주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동해안 벨트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역할과 그들도 해오름도 같이 우리가 그 그룹에 계속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공동 발전을 요구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창원,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울산이 지리적으로는 이제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부울경에만 국한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울산의 큰 이제 먼 미래를 보고 해오름하고도 같이 어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딱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역할이 된다 생각하고요. 이후로도 민선 7기가 임기가 이제 한 1년 남지 않았는데요. 이후로도 아마 이 특위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좀 해줄 되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특위다 생각합니다. 네,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이거의 출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 지금 특위 그리고 광역연합에 관련된 문제는 울산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를 못하는 어떤 의원들 그리고 또 바꿔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의회 전체가 지금 현재 있는 의회 체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른 특위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른 특위의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 범위가 다 국한이 되어 있지만 광역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쪽은 의외도 우리보다 배 이상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명밖에 안 되는 이쪽에서 만약 특위를 구성하면 몇 분을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기 이전에 특위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제대로 좀 보자는 어떤 취지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 전에 광역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한 번은 없었는데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의회에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집행부가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하든지 해당 상임위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로드맵을 설명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동의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장윤호 의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정리해서 기조실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저 회기 마치고 본회의에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자리 한번 해서 그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부위원장님 행자 내부에서 따로 뭐 기조실에서 설명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영장님, 뭐 행자 상임위에서 별도로 뭐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있었습니까? 네, 우리 행자위에서 뭐 특별히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 마치고 잠깐 뭐 설명도 좀 있었죠. 네, 다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장윤호 의원님의 이야기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런 이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좀 결의안이니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의 이야기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예, 일단 대답은 저는 꼭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도 의원님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 이제 제출한 안이 이제 동남권, 그러니까 요 동남권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광역연합 설치 및 뭐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거는 일단은 이제 특위를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결의를 대표안을 내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얘기한 거고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또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상임위가 이렇게 구성이 아예 다릅니다. 저희하고. 그리고 의원수도 다르고. 그래서 울산시가 만약에 시의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부산시와 경남도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관심이 있으신 모든 의원님들 관심이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내 시간을 빼서 여기에 다른 아까 윤정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특위에도 몸을 많이 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좀 불가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아마 신청을 받아보면 전부 다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걸로 저는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상임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집약해서 다룰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성해보자 하는 어떤 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오늘은 일단 이 특위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금 보십시오. 이게 광역연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게 메가시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광역권을 구성을 하면 내가 사는 내 지역, 내 고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이게 특위에서 이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냐, 우리 모두하고 관련돼 있고 또 내 지역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특위에 맡길 수 있느냐. 물론 당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의회 전체가 참여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냐,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을 했을 때 그걸 넣고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좀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기에서 특위 만들었다 해서 우리도 특위로 대응한다?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그 위탁에서 업무를 우리가 다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특위들도 그 특위 자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그 정책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특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가 낼 수 없다든가 그렇지는 않지 않나, 의견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가 그 의회를 지금 뭐 그래도 4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임위 차원에서 뭐 어떤
전문가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사실 깊이 있게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전문가도 사실 그 순간에 불러서 검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특위에 대해서 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상대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은. 근데 제가 자꾸 집행부를 성토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도 저기서 하니까 왜 그냥 또 들고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울산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랑 부산이랑 경남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소멸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같은 울산권 내에서도 사실은 외곽 지역에서는 사실 관심을 못 써요. 그런데 초광역권이 되면 물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뭐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런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당장 어떻게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어떤 그 다른 대안을 한번 올려다 놓고 좀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위가 없어서 일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들은 의회 차원에서 전체에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말씀하실 대운차는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죠. 예. 먼저 할수. 네. 뭐 이렇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안도영 의원님이 발빠르게 이렇게 발의를 해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다만 윤정옥 우리 윤정옥 의원님이나 또 장윤호 의원님이나 하시는 말씀도 일명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의안이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개의 광역이 합쳐져서 이렇게 특별연합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된 후에 그렇게 뭐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막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것이 안 된 채 이런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소속된 의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이런 그 정보의 불균형, 그 정보 취득에 있어서 불균형 형상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윤호 의원님이.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다만 이제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서를 말씀하시면서 수정안을 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차제에 동남권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오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남권이란 말을 빼고 광역특별연합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우리는 이제 뭐 메가시티라 그러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 모두 합친 것을 그랜드 메가시티라고 봤을 때 부산, 울산, 경남만 했을 때 우리 울산은 부산, 경남에 비해서 상당히 왜소하고 또 좀 꼬리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 현상이 생겨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전을 크게 펴서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면은 해오름 동맹권을 같이 넣게 되면은 우리 울산이 위치적으로 중앙이 되고 또 우리 울산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래서 그랜드 메가시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 장윤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나와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 관한 조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광역연합에 관한 도시 구성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 쪽에서 하고 있는 체계는 이런 그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 개정안에서 다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체계입니다. 즉 행정 통합 도시의 복합 도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결의와 형성 과정이 다르죠. 광역연합은 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지금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로 건의를 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해서 통합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다른 체계를 가진 시스템인데, 그래서 하나는 통합자치단체고 하나는 광역연합도시인데 이거 두 개를 향후에 같이 하기 위해서 동남권이란 말을 빼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것부터가 조금 준비가 좀 덜 된 이야기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가시티로 그냥 우선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랜드 메가시티로 함께 갈 건지, 그렇다면은 조금 체계가 다른 광역연합과 그리고 그 행정통합도시를 어떻게 잘 그 믹스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울산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결의안 그 심의 과정에서부터 벌써 인지가 됐니 안 됐니, 뭐 설명이 많이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광역연합 설치는 지금 부산, 경남에 비하면 우리가 속도가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기는 급합니다. 급하기는 급한데 급하다는 이유로 너무 설익은 밥을 소뚜껑을 열어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익지 않은 밥을, 설익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구성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거기에 광역특별연합 의원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좀 조금 설익은 준비를 한 걸 인정을 한다면은 이분들이 빨리 나서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더 좀 빈틈없이 논의해 나가고,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렇게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부산, 경남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다시 보류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준비가 안 되고 좀 설익은 준비인 것은 또 맞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다면은 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정말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이 논의해서 그런 설익은 준비를 상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백우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제가 이걸 이제 대표 발의하고 나서요,
경남에 이제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한번 전화가 오신 적이 있는데 부산하고 경남은 이미 한 수차례 정도 이 단위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울산시가 제외된 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늦어지면 늦을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거기에 빠진 채 계속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백운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급성은 좀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만 이렇게 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에서 좀 이러한 움직임이나 필요성을 좀 우리 의회에 좀 사전에 좀 더 일찍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저도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위에 대한 어떤 정보 불균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 뭐 여러 가지 또 효율성 때문에 특위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기존에 6개의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위에 대해서 정보의 불균형을 다른 의원님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이 이 특위 때문에 그 관련돼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에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은 다른 특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백운찬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뭐 동남권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빼게 되면 우리가 영역을 우리 스스로 가두지 않고 일단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제한을 하게 되면 한 부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어떤 그 포지션을 위해서는 열어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집행부의 그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네, 윤정근 예. 그 어디 지금 구성된 데가 어디 구성됐다고요? 부산, 경남, 네. 다른 시도에는 사실은 또 다릅니다. 내용이. 동남권으로는 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동남권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시도에도 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호남권이나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호남권이나 어떤 그 호남권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울경입니다. 부울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뭐 다른 데는 아직 그런 그 연합 뭐 메가시티 이런 특별 연합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부산에도 내가 이거 특위 이어 보니까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없고 특위 현황 파악이 그럼 잘못됐네 이게. 이거 부산에도 없고 경남에 또 이거는 아닌데 부울경 초광역협력특위라고 있어요. 네, 그 이름이 다른 겁니다. 예,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예, 보는데 그래서 부울경 초광역협력특위라 하는 거 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특위하고 우리는 뭐 동남권이 아니고 지금 뭐 동남권을 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남도 부울경이나 동남권이라 쓰지 않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 도 자체 내 시가 있기 때문에 그 광역특별연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울경 초광역협력특위라 하는 게 이거하고도 우리하고도 아까 그 의원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울경이라는 협력체제는 옛날부터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계속. 그리고 왔는데 이번에 이런 특위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부산도 없고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은 내가 보니까 뭐 울산 내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울산 영남권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 정부가 단위가 다를 수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전국 거죠. 단위의 네. 영남권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아마 우리 그 3기 시도 아니면 영남권 전체가 네. 목소리를 모아서 수도권 그렇지. 대항에서 네. 이제 가야 될 건 맞을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요 단위 안에서도 네. 또 세분화돼서
예를 들어 이제 불경이라든가 아까 해오론까지 합쳐서 하든가 그 안에서의 우리 울산을 대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에 일단 부산, 울산, 그다음 경남 단위로는 연합된 특별 이제 그 의회가 구성이 될 건데요. 거기에 협의하는 게 어떤 이번 특위가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은 그 준비하는데 준비위원회 역할로 충분히 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문제는 옛날부터 행정이 생기고부터 나온 겁니다. 계속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그래서 균형 발전의 문제 가지고 뭐 그까지 들어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머리만 키웠다고 해서 균형 발전이 되느냐는 문제, 울산이 균형 발전이 되느냐, 다 균형 발전이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란을 갖고 있다 하는 거하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지금 구성 결의안을 내가 찬찬히 보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네. 뭐 의견 수렴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니 앞으로 그 광역특별연합을 뭐 하는데 의견 수렴 상호 뭐 그다음에 발전 권력별 뭐 권역별 발전 전략 모델을 제시하겠다. 그다음 뭐 그 문제는 울산이 저기 지방이 수도권으로 자꾸 빨려가니까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뭐 다각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데 여기에서 그 구성 결의안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보면 상호 갈등 및 초강력적 해난 과제 협력적 해결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칸에 설치가 필요하다 해놨는데 상호 갈등 및 초강력적 해난 과제 협력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라는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지금 집행부나 여기에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하고 뭐 협력체를 하도록 다 돼 있어요. 안 한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이유라 하길래 내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뭐 발전 방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전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빠진다. 그거는 너무 비약해 하시는 말씀이고 빠져서 손해본다. 턱이 있으면 덕 보고 턱이 없으면 빠져서 손해보니까 턱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특위가 지금 좀 꼭 필요하냐 이 문제고 뭐 행정에서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전다 그렇잖아요. 얘기다 보면 행정에서 하는 걸 숟가락 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필요성의 문제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천천히. 네. 예, 이건 뭐 사실은 그 행정에 숟가락 올리기보다는 방금 우리 윤정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그 특별자치제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울산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여기에 좀 그 우리 의원들이 어차피 이거 되면은 의원들도 이 광역연합 의원이 또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선출이 돼야 되고 그러하니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의원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자 하는 막 그러한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시적절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장윤호 의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좀 뭐 아까 우리 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자면 다른 특별위원회도 뭐 정보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특별위원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구성 결의하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가결하더라도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논의와 참여 그 의사를 잘 타진해서 이 구성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저는 이것은 좀 가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배영찬 부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일반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좀 다르다는 거는 분명한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또 의회 전체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된다면은 그 세부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같이 논의하고 좀 짚어가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는 하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의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이걸 이제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특별한 이제 행정자치위원회나 이런 상임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나온 과정을 우리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올 봄에 공동추진단 준비 구성이나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제 5월 31일 날 합동추진단에서 조직 이제 승인을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합동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준비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의사를 전달하고 해야 된다는 좀 말씀 좀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지금 잠시만 요거를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의를 잠시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위가 되든 뭐가 되든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내가 배제되고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라. 저는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왜 특위가 만들어져야 돼? 꼭 방법이 특이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 의회에 22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울산은 그런 형태의 특위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참여했던 사람이 상임위에 전달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특위가 뭐냐면 특위 안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른 특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특위는 각자가 관심사가 있는 특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특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도 22명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런. 그래서 아니란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세부적인 거는 지금 좀 잠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 자,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번호 제886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안건은 보다 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904호 절추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김성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9045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울산광역 개성격 이후 울산의 인구는 2015년 매년 0.1%, 11%씩 순유입했으나 16년부터 지금까지 순유출 비율이 평균 0.9%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유출이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의 총 인구도 15년 12월 119만 9,71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1년 5월 기준 112만 7,175명으로 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의 경제 위기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 변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경쟁력 약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각종 교육 정책 혼선,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과다한 지출 증가, 부양 부담 증가 등 울산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존폐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해법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의해 주신 김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 심사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덕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일전에 저희가 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울산의 출산과 인구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1개 9기 해도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과가 이 문제를 어떤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보면 특위가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될 우선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몇 가지 지금 그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특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윤호 의원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신생 출생아에 대해서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즉 부모와 자식이 울산시의 인구 일원으로서 울산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에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그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꾸며서 구청에다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특정한 곳에 출생탑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는 울산시에서 태어난 생명이 울산시의 일원으로서 울산 전체 시민의 축복 속에 그애가 하나의 울산의 일원으로서 될 수 있게끔 전자탑,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에 전자탑의 형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널리 자기 그 부와 모와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의 이름이 울산시에 일릴 수 있도록 전자탑에다가 새겨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애가 울산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 알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울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뭐냐 그러면 공업도시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울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도시 패러다임 자체를 뭐냐면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단순하게 우리가 소득이 좋아서 와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울산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를 만들면 사람을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관련 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위 구성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나씩 전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분들과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에서 제가 어떤 걸 하겠다 했을 때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많은 그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공감하면서 제가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인구 유출 방지 대책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울산시 집행부 전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주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울산의 전부서가 지금이 해당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울산의 행정이 중심인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하나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방안을 강구해서 하나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을 저는 선택해서 나아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방안이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먼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행 사업들을 한번 다 모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출산 장려 물품하고 장려 지원금이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거는 그 기초단체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따르겠죠. 재정 부담이 재정적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 어떤 차이에 의해서 차등화가 될 부분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5개 구군을 동등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 대상에 넣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윤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이거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보니까 촉구 결의서 보니까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요래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각적인 제도 개선 지원 방안 강구 특위 없으면 뭐 합니까? 특위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특위가 없이 행정 집행부라든지 의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는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위가 있어야 그래서 특위가 제가 보느니 저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우리가 7대 의회가 출마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분들과 같이 협심을 해서 제도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방법론적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특위를 생각을 해내는 거고요. 그 특위를 권해서 좀 더 나은 지금 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특위를 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위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특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있어야 제도 개선과 지역 방관을 강구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특위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은 집행부가 하도록 또 강요하는 그거는 집행부가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거는 입법권이 조례 제정권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이런 일을 하도록 저런 일을 하도록 또 조례를 제정해서 능가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관광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위를 자꾸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의원이 집행부 일을 하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행정이 하는 걸 숟가락 얹기식으로 했느냐는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이고 아까지도. 예, 그럼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드릴까요? 저는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서 충분하다는 부분에서 좀 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본 의원이 3년 전에 의정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오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실천적 방향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많이 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동 킥보드 1인 전동차에 대해서도 제가 1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적 위험 예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법 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특위를 만드는 것이 제 뭐 부기용화는 이런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일 자체를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여기서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서로 협의해서 실수 없이 좀 더 나은 방향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 논제에 대한 부분을 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도 개선이나 이런 지원 방안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가 의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조례를 오히려 우리 그 제도 개선을 하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시에서 주소갖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주소갖기.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데 그에 대해 주소 하나 더 갖기 운동을 지금 그래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보면은 첫째적으로는 뭐냐면은 인구를 적어도 증가시키자는 뜻이 있겠고요. 둘째적으로는 뭐냐면은 우선 효과로서 이런 일을 그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존의 주소를 이렇게 바꾸려 하는 사람들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방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주소 갖기 운동에 그게 우리 인구 유출이나 이거 방지를 위해서 시가 하는 시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정책적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부분은 쉬울 수 있으나 지금 행정적인 정책이 지금 실행 과정에 있는 중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옳다 나쁘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어떤 좋지 않는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를 해서 울산의 모든 부분에서 발전이 동력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좋지 않는 부분이 단점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단점을 성화시켜서 그 정책의 패러다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도 개선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제도 개선만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인구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무식한 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자 그러면은 울산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된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은 하나도 필요가 없겠죠. 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주소갖기 운동을 여쭤보느냐 하면 주소갖기 운동을 울산시 기초시 때 제가 공무원 9급 때
그때도 울산시 주소갖기 운동을 했어요. 아주 오래됐네요. 내주소갖기 운동을 했어요. 예. 지금 40년 전에 하던 시책이 다시 빠꾸또 해가지고 이래 다시 뭐 업됐다 그나 다시 소환돼가 지금 나와가 지금 이 운동을 시가하고 있다 하는데, 주소갖기 운동은 내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광역시가 주소갖기 운동을 해가 인구를 늘리겠다 하니까 내가 가짠시리브가 무서워가지고. 그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구급 때 실천적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주소갖기 농력이 운동에 대해서 지금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고 지금의 삶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래서 부분도 하나의 좋은 부분이 됐고 내 그 부분에 이야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찬사가 대답을 받으셔야 한번 됩니다. 하시죠. 내 이야기 들어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소갖기 운동 시책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주소갖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딴 데 사는데 주소만 가지면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주소 가와가지고 인구만 주민등록상 인구만 늘려놓고 그럼 내주게 또 실제 안 살면 말소할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시책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광역시가 행정에서 주민등록법이 15일간 거주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면 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소만 갖는 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 주소 놔놓고 가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주소만 가오느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 정규 여건을 개선해가지고 사람이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소갖기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수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 본사를 울산에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 본사의 주소지입니다. 왜 주소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고 하면요, 모든 것이 우리가 법률 행위와 세금 행위 모든 것이 주소지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인물에 넣어가지고 건을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정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단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도 울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소갖기 운동도 도움이 될 거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관계없다. 주민등록법 위반한 거 법률적 검토는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알지 못함을 인해가지고 답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이나 조언을 하려면 더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부족한 김성록 의원입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님 더. 예. 네,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성 인원이 5명으로 끝입니까? 이하나 이상 따로 없습니까? 뒤에? 의원님들 많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 다들 바빴어서 네. 제가 담임 분 그 중에 저도 이제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현장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예. 그 선임일로부터 9개월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예. 9개월이면 내년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예,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선거 일정도 있고 예. 그 전에 뭐 180일 전이나 뭐 이렇게 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임되는 의원님들의 사정이 변경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 혹시 5명 이하로 하게 되면 그 한 분이 빠지더라도 이 위특위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5명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 예. 5명 이하로 하시면은 뭐 좀 더 5명까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본 의원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했을 때 일단 5명이 최저 충족 인원이라고 해서 일단 5명까지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명 이하로 됐을 때는 아예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예, 근데 5명이 만약에 5명으로 딱 한정했으면 만약에 한 분이 뭐 사퇴를 하거나 나가시게 된다면 이게 5명을 채워야 되는 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동적이지 않지 않겠나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5명 이하로 하게 되면은 한 분이 나가셔도 특위는 계속 9개월간 운영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네, 다한다는 불편함이 말씀밖에. 없으시면 5명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동적인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겠나라서 제안 드리는 예, 겁니다.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904호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주신 김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신설기관의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고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변인 부서 명칭을 홍보실로 변경하고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울산관광재단의 소관 상임위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